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 교재 챕터 3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그 운영체제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체제를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OS를 배우면서 제일 처음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OS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프로세서 매니저먼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OS가 하는 일은 그 컴퓨터죠. 컴퓨터의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매니저먼트에 대해서 배울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컴퓨터 자원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디스크 같은 거죠. SSD든 하드디스크든 이런 디스크. 그래서 이 디스크에는 디스크 위에 이제 그 파일 시스템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그 자체 관리, 그리고 또 이 컴퓨터의 메인 그 시스템의 핵심 부분을 CPU하고 메모리 쪽을 이제 본다면 나머지는 다 I/O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I/O, 이제 그 I/O 매니지먼트입니다. 입출력 관리. 그래서 둘 다 포함해서 이 디스크도 이제 일종의 I/O니까 다 포함해서 I/O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장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원래 교재는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 많은 내용 중에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주로 이제 프로세스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스케줄링, 주로 이제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프로세서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프로세서라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 인 엑스큐션, 영어로는 이렇게 해놨죠. 우리말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이제 CPU를 할당받고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실행 상태에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윈도우 같은데도, 그죠? 윈도우 같은데도 여기 보면 작업 관리자 같은 걸 열어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쓰는 윈도우의 프로세스, 여기 보면 그죠? 그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로세서로 내가 띄운 앱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이죠. 내가 띄운 앱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는 거는 이 윈도우가 부팅되자마자 이 윈도우 자체에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실행시키는, 나하고 상관없이 실행시켜서 돌아가고 있는 것.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윈도우에서는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이제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리눅스 같은 데서는 이제 데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쫙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크롬이라는 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 구글 크롬을 설치해서 디스크에 저장해 놓으면은 그거는 그냥 죽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걸 지금 내가 구글 그 웹 브라우저를 이제 실행시키면은 그때부터 실행돼서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프로세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있죠. 파워포인트, PPT 이것도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놓은 그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여기 그 밑에 있는 걸 이제 윈도우의 밑에 있는 걸 타스크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죠 이게? 우리말로는 이거 뭐라고 그럴까?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네. 작업 표시줄. 일종의 그 타스크바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제가 그 띄워놓고 실행 중인 이런 작업이니까 일종의 영어로는 타스크라 하기도 하고 이제 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 중에서 사용자가 띄워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이 작업 표시줄에 쫙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대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프로그램은 그냥 그 실행 가능한 상태로 그죠? 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죽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이제 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뭐 우리 같으면 지금 좀 전에 봤듯이 그 뭐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게 설치돼 갖고 디스크에 저장돼 있으면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그 PPT를 이제 실행 중이죠. PPT를 지금 여기 밑에 PPT 실행을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실행 중인 게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사람들이 좀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이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OR이 붙은 거 하고 막 그 헷갈려서 같이 쓰고 있는데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프로세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일종의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그런데 뒤에 OR이 붙은 이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나타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하드웨어죠.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운영체제를 배웠는데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서하고 잘 구분을 못하면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서를 우리 교재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보면은 그 프로세서를 다른 말로 이제 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 요거를 그죠? 요거 보면은 무슨 작업 표시줄 이렇게 작업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영어 표현은 이걸 밑에 있는 걸 타스크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타스크라 하기도 하고 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가 이제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 상태에 있으면은 이제 이게 그 CPU하고 램, 뭐 또 디스크 이런 하드웨어 같은 자원들을 사용하겠죠.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런 거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할 텐데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CPU 안에는 그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게 있죠.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거는 우리가 그 1학기 때 마이크로 컴퓨터 시간에 배웠죠. 프로그램이 이제 CPU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죠? 어떤 그 프로그램 코드가 이제 기계어 코드로 바뀌어서 이 메모리에서 요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이제 막 실행 중이면은 그 CPU 중에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라는 게 그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ARM 같으면은 이제 R 그 15번째 레지스터가 여기에 프로그램 카운트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코드 위치를 그 메모리 상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코드 위치를 나타내죠. 그런 이런 프로그램 카운터 이제 일종의 그 CPU 안에 있는 특수 레지스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각종 레지스터들 이제 이 CPU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 하고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려면 이런 CPU 레지스터가 반드시 이제 사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메모리 중에 이제 스택이나 데이터 영역 이제 이런 게 사용이 돼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코드 영역이 어디 있는지 뭐 각종 이런 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리소스라 그래요.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이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그러면 이제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죠? 프로세스라 그러면은 여기 실행 중인 프로그램 더하기 이제 리소스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그 메모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자,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은 프로그램 코드 부분이 그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텍스트라고 해놨는데 이게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텍스트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그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적어놨는데 요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 짤 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선언할 때 초기화된 데이터를 선언할 수도 있고 초기화 안 된 데이터를 선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이건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바이너리 형태로 바뀌면은 이제 컴파일해서 0과 1의 바이너리 형태로 바뀌면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코드라고 하고 또는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하고 텍스트는 여기 또 코드를 하기도 하고 텍스트라고 하게 되는데 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작성됐으면 요걸 컴파일해서 그죠? 컴파일해서 이런 바이너리 코드 형태로 나타내면 요게 실행이 되려면 이제 메모리의 요 텍스트 영역 또는 코드 영역에 저장이 될 테고 요 중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글로벌 변수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요 초기화된 변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니면 이제 로컬 변수 중에서도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로컬 변수 중에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초기화된 데이터 해갖고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변수 선언한 것 중에 초기화 안 된 게 없으니까 뭐 지금 BSS라는 영역에는 지금 요 프로그램 코드 같은 건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스택이고 하나는 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과 힙은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에서 뭐 스택이라는 걸 배웠죠.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자료 구조에 보면 리포 형태의 자료 구조죠. 그러니까 먼저 집어넣은 게 first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리포 형태의 자료 구조인데 그 우리가 자료 구조 배울 때 이제 이 스택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뭐 푸시 팝 뭐 이런 연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실습을 해봤죠.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이 운영체제가 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스택을 사용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스템 스택이라고 해요. 시스템 스택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은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은 좀 지웁시다. 여기 보면은 이런 로컬 변수들이 있죠. 이런 로컬 변수들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
로컬 변수도 있고, 요 sum이라는 함수의 로컬 변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펑션 파라메터도 이제 로컬 변수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제일 처음에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은 요 스택에 메인 함수가 사용하는 요 로컬 변수가 요 스택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는 요 메인 함수의 로컬 변수가 스택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sum 함수를 펑션 콜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 sum이라는 함수에 있는 로컬 변수, 이제 x, y, z 그죠. 요게 이제 요까지 이제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스택이 이제 요만큼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스택에 쌓이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sum이라는 이제 함수에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그 C 언어 배울 때 이런 로컬 변수들은 펑션이 호출될 때 그 생겨났다가 펑션 리턴하면 사라진다 그랬죠. 그게 이제 스택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sum 함수 호출하고 예를 들면 뭐 밑에 프린트문 같은 거 이런 거 실행할 때는 메인 함수 이제 또 메인 함수에서 실행되니까 스택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 탑이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는 여기가 스택 탑이었다가 요 sum이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스택 탑이었다가 또 sum에서 리턴하게 되면 탑이 다시 일로 가고 이제 메인 함수도 끝나버리면 이 프로그램이 전체가 끝나버리면 이 스택도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나면은 이 메모리 자체가 다 해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스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 이제 배울 때 뭐 이까지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자료 구조를 배워서는 이제 배웠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C 언어뿐만 아니라 뭐 자바나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로컬 변수 같은 거는 다 시스템 스택에 저장이 되고 글로벌 변수나 스태틱 변수 같은 거는 데이터 영역에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거는 근데 이런 데이터 영역이나 프로그램 코드 영역은 사이즈가 얼마인지 딱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미리 딱 정해집니다. 이렇게. 그죠?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프로그램 코드가 컴파일 하게 되면 기계로 바뀌게 되면 코드 사이즈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글로벌 변수나 스태틱 변수 같은 거는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딱 컴파일러가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영역은 이제 사이즈가 딱 픽스가 되는데 이런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되면서 펑션이 호출될 때 늘어나고 또 펑션 리턴 되면 줄어들고 이제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택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힙이라는 거는 그 우리 C 언어 프로그램 짤 때 보면 이 힙이라는 거는 그 C 언어에서 M을로 해갖고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할당하는 함수가 있었죠. 그 리턴할 이제 그 메모리를 해제할 때는 free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M을로 이제 free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런 M을로 함수를 불러서 메모리를 할당할 때 여기 힙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힙도 그러니까 M을록을 호출하면 늘어났다가 free를 호출하면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되죠. 뭐 C 뿔뿔이나 자바 같으면은 뭡니까? new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 때 new고 오브젝트 삭제할 때 delete 이런 연산자가 있었죠. 이런 것 할 때 이제 이 힙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하면은 이쪽은 다이나믹하니까 스택이나 힙은 다이나믹하니까 이제 스택이 한쪽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힙은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오니까 중간에는 좀 빈 공간이 잡혀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를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 버추얼 메모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 관리 분야에 가면 이 버추얼 메모리, 우리말로 하면 가상 메모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가상 메모리인데
뭐 실제로 램에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키면은 실제로 피지컬 램에 요렇게 그 차지하는 게 아니고 가상적인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요거를 피지컬 메모리하고 매핑은 이제 운영체제 커널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운영체제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알 필요 없이 요렇게 메모리가 잡히는구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체제의 그 역할이 사용자는 그냥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그냥 사용하면 다 알아서 피지컬 메모리를 그 운영체제가 관리해 주니까 앞에 운영체제의 정의와 목적에 보면은 이런 그 하드웨어 자원을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실행 중이면은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이제 이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제 했는데 그 프로세서는 어떤 이제 상태를 가집니다. 그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를 관리할 때 어떤 이런 그 상태를 가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요.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5개 정도 상태로 우리 교과서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U라는 거는 프로세서가 처음 생성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는 러닝 상태 그리고 웨이팅은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길 기다릴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C 언어 프로그램 같은 데서 scanf라는 함수 이런 걸 호출하면은 그 키보드로부터 이제 유저가 인풋이 일어날 때까지는 더 이상 여기서 딱 멈춰 있고 진행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웨이팅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ady는 프로세스가 실행 가능하지만 아직 CPU를 할당을 못 받았을 때. 자, 이거는 무슨 소리가 하면은 그 예를 들어 우리 뭐 이렇게 밑에 보면 작업 관리 창 이런데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거 외에도 백그라운드로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이메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죠? 네트워크를 딱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아까 지금 봤었던 그 작업 관리자들은 작업 관리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들이 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실행하려면 CPU를 할당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제 컴퓨터에 CPU가 뭐 1개 있든 2개 있든 지금 그 이렇게 지금 프로세서는 제 컴퓨터에 그 돌아가는 프로세서는 지금 이걸 보면 뭐 수십 개입니다. 그죠? 수십 개가 제 컴퓨터가 지금 이게 쿼드코어인가? 뭐 코어가 이제 4개면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4개라는 소리고 듀얼 코어하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개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행 가능하더라도 아직 실행이 못 되고 그냥 웨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레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실행이 끝나면 이제 터미네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면 이제 U라는 상태에서 프로세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CPU를 할당받는 게 아니고 레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 이런 프로세서를 관리하는 걸 이제 OS 커널 중에 스케줄러라고 하는데 스케줄러가 이제 스케줄러 중에 디스패치라는 함수가 있어갖고 너 프로세서 그 CPU를 할당받아. 이제 CPU에서 실행해도 좋아. 이렇게 CPU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CPU를 이제 할당을 받아야 그때 러닝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죠? 뭐 여기서 IO 같은 거나 뭐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스캔F를 호출한다든가 또는 이제 스캔F가 아니고 뭐 프린트F라도
프린트F는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데 뭐 웨이팅 없이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화면 그 CPU 동작 속도하고 이 I/O 동작 속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F 해갖고 뭐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할 동안에 CPU는 엄청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CPU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I/O 동작을 할 때는 이 프로세스를 웨이팅 상태로 보내버리고 I/O가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웨이팅 상태로 보내버리고 I/O가 끝나면은 그때 다시 이제 CPU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할당받을 수 있도록 레디 상태로 보내줍니다. 이런 걸 이제 OS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또 일어나길 이벤트 같은 게 일어나길 이제 기다리는 게 이벤트 중에서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슬립 이런 이벤트 슬립 1초 해놓으면 이제 1초 동안 아무 이제 이렇게 슬립하다가 나중에 1초 뒤에 이제 깨어나겠죠. 그럼 1초 동안 여기 웨이팅에 이제 넣었다가 1초 지나면 이제 레디 상태로 보내주고 또 뭐 다른 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세마포 같은 이런 게 이제 세마포 같은데 이런 이벤트가 이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웨이팅 상태로 갔다가 깨어나면은 레디 상태로. 자, 어떤 경우는 이제 CPU 어떤 프로세서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 상태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키보드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키보드 입력을 이제 먼저 처리해 주거나 해야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카톡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뭐 키보드나 또는 뭐 네트워크 쪽에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거. 우리가 그 ARM 이제 1학기 때 ARM에서는 이제 그 인터럽트가 중에서 뭐 IRQ 인터럽트, 뭐 FIQ 인터럽트, 뭐 이런 인터럽트를 배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인터럽트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운영체제가 이제 개입해서 CPU를 뺏어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뺏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프로세서가 뭐 그 매트릭스 옵셈 매트릭스 한 뭐 10만 바이 10만 정도 옵셈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CPU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러면 얘 혼자 CPU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먹통이 되어 있는 게 보이니까 이때는 이제 그 타임 슬라이스라고 했어. 이제 어떤 타임 슬라이스를 딱 주갖고 그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10ms를 많이 씁니다. 컴퓨터에서. 그 10ms 정도 지나면은 타임 인터럽트가 딱 발생해서 이제 다른 프로세서가 더 여기 레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은 이 프로세서를 그냥 CPU를 뺏어버리고 이제 레디 상태에 도로 보내버리고 그죠? 다른 프로세서를 이렇게 넣어주는 뭐 이런 일도 이제 그 스케줄링 파트에서 하게 되는 거죠. OS 커널의 스케줄링 파트로. 그래서 이제 CPU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CPU에서 러닝 상태에 있다가도 어떤 이런 인터럽터 이런 이제 IRQ나 FIQ 또는 이제 이런 타임 슬라이스가 10ms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터럽트를 우리가 이제 타임 인터럽트라고 해요. 그럼 이 타임 인터럽트 같은 게 발생하면은 CPU를 이제 뺏어서 다시 레디 상태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실행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OS 커널이 그 프로세서를 관리할 때 이런 상태, 그 프로세서의 상태를 부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스테이트 이름이고, 실제로 그 리눅스는 실제로 그 이렇게 스테이트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제가 요 자료를 카피했을 때는 리눅스 커널 2.6 버전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또 뭐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거는 좀 조사해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눅스 커널에서 이렇게 상태 관리하는 리눅스 상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운영체제 그 개론 시간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리눅스 상태에 대해서 한번 리눅스 상태가 아니라 프로세스 개념과 그리고 그 프로세스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PCB라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